네, 오늘 연휴 사흘째인데 그 연휴 첫날 나온 이 보도 때문에 민주당과 정치권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남국 의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부정하면서 투명하게 소명하겠다는 약속을 해놨습니다. 최근에 근년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돈과 관련된 얘기를 몇 마디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와 함께 지금의 60억 원 정도의 잔고가 있어 보이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발언입니다.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을 번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투자는 항상 거꾸로 해야 되고요. 투자를 하려면 아껴야 돼요. 근데 막 써버리면 안 되고. 네, 돈을 아껴서 투자해야 된다. 아이스크림도 안 사 먹었다. 이게 2년 전 발언입니다. 그러나 60억대의 코인은 지난해 1년 전에 팔았다는 것이죠. 자, 유상범 수석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런 상황을 놓고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푼 주시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가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내놓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 보겠습니다. 문제될 행동 없었다. 그리고 이해충돌도 아니다. 그리고 이해충돌과 관련된 입법활동 다 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할 것이 없었다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자, 오늘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는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평가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쉽사리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해충돌이 있었던 건 명백하고요. 본인이 저렇게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를 했다. 그거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 가상화폐는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일종의 제도적 한계죠. 때문에 누가 가상화폐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이거 제도적 보완이 좀 시급하다고 보고 김남국 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안 한 거였고 다만 그 가상자산을 형성하게 된 배경은 공개시장에서 투명하게 매입을 했고 실명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일부는 현금화했고 그 현금화한 내용은 다 재산 공개에 들어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봐요. 지켜봐야 됩니다. 글쎄 제가 보기엔 일단 취득 경위와 취득 자금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주식 판돈으로 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주식을 판 돈은 그만큼 예금이 불어난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 위믹스라는 그 가상화폐를 어떤 돈으로 샀는지 그리고 이게 가상화폐도 이제 상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코인 거래소에서 상장 이후에 시장을 통해서 산 건지 아니면 상장 전에 정말 누구의 권유가 됐던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상장 전에 아주 헐값에 샀던 것인지 이걸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직자윤리법상의 가상화폐가 이제 그 항목으로 분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누가 봐도 10억 원대 초반 정도의 총 재산이 있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그 총 재산보다 4~5배 더 많은 경제적 가치의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그게 항목에 안 들어있다고 전부 누락시켰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비고란에 적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저런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옳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돈이 어디서 샀는지 어떤 과정으로 어느 시점에 샀는지 진짜로 작년 초 대선 직후에 그 시점에 실명제 직전에 판 것이 맞는지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궁금한 것인데 이런 걸 다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건데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IFU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라고 해서 공개를 했다라고 이제 한 장관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거래가 있는데 거래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갑자기 60억을 모집한다는 것은 좀
의아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IFU에다가 먼저 얘기를 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내가 이러한 예를 들면은 본인은 이러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 공개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네. 이걸 공개할 생각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 지갑에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다라고 거래 내역에서 통보를 먼저 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거래소 측에서 먼저 FIU에다 먼저 이상거래 감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넘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좌 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전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네. 생각하냐면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먼저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그 거래 당국이 먼저 김남국 의원을 타겟 삼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거래소 측에서는 본인들이 먼저 굉장히 불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FIU에다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하는 태도는 오히려 민주당에 좀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김용남 전 의원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수사를 해보셨으니까 전 검찰 출신으로 이런 거 계좌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기각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직은 의심할 거리나 아니면 강제 수사가 들어가긴 좀 이르다.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법원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좌 추적 영장이니까 네. 구체적인 이제 범죄 혐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공직자윤리법상에 가상화폐도 명확하게 이제 재산 공개 대상으로 들어 있다고 하면 네. 재산을 은닉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바로 나올 텐데 이게 애매하거든요. 네. 아직 정식적인 분류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법원 판단으로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아직 안 드러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취지에서 기각한 거로 보여요. 근데 기왕 이게 그 사회적인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네. 김남국 의원이 이 정도 시점이라면 언제 어떤 경위로 무슨 돈으로 샀는지 밝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도 본인은 떳떳하다,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2020년 총선 당선 전후로 해서 일정 부분의 재산은 계속 재산 공개에서 누락시켰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이 구체적인 상세한 내역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 글쎄 지금 시점에서는 혐의가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도의 좀 미비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재산을 신고할 때 공직자도 다 마찬가지죠.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것인데 이것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할 걸로 짐작은 되는데 왜 명목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국회에서 법과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은 좀 늦어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미 법안은 발의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신종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아직 이제 입법화까지 이르지 못한 거고 국회에서 이 논의 과정에서도 네. 빨리 이거 어쨌든 재산 공개 항목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아마도 국회에서도 좀 입법화 논의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네. 되고요. 근데 이게 더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이슈가 터졌는데 입법화가 늦어지면 그 사이에 사실은 해외에 있는 다른 계좌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편법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벌써 수년 전에 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몰수 판결을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상에 이게 신고 대상으로 안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뭐랄까요? 입법에 일부러 나태했던 거 아닌가, 일부러 시간을 더 끈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상화폐가 많은 국민들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투자한 지도 벌써 오래됐고요. 그리고 네. 법률적으로도 법원에 의해서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압수해서 몰수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네. 이걸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겨놨다는 것은 글쎄 일부러 그냥 늦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이 내놓는 반론성 그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이제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초기 단계로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좀 알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상한 금융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와서 타겟이 되느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그건 바로 한동훈 검찰 아니겠느냐라는 반론을 민주당에서 펴고 있습니다. 공감이 좀 가십니까? 네, 뭐 지금 김남국 의원이나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어쨌든 본인의 저런 가상자산 거래의 경위를 조금 더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그 배우가 누구다라고 프레임을 바꾸는 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이제 정치 검찰 야당 탄압 이 프레임으로 이조차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송영길 전 대표나 탈당한 의원들 같은 경우에 아직도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여전히 이건 검찰의 기획수사고 일종의 계획된 야당 탄압이다. 이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국민들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더 공감하기가 어려운 거고 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아직도 앞날이 청창한 젊은 정치인이고 젊은 국회의원이잖아요. 본인이 공개시장에서 실명으로 거래한 거고 아무 거리낄 게 없다면 소상하게 그 내역을 국민들한테 밝힘으로써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거 없는 의혹이나 억측이 있다면 그걸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와가지고 보도됐다. 이렇게 남 탓하거나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건 원당치 않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휴 첫날인 금요일 날 보도가 나면서 이 금, 토, 일 오늘까지 뜨겁게 정치권을 달궜던 소식 저희가 첫 소식으로 전해봤습니다.